증가율의 피크아웃은 주가 고점인데, 어? 사실 수출 모멘텀이 이거 이제 코스피, 요 파란색이 코스피란 말이야. 그리고 요 하늘색이 월별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그죠? 왜 수출을 자꾸 보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그지? 이 수출 증가율에 따라서 주가 모습이 거의 유사하잖아. 그죠? 수출 월별 그 수출 증가율로 봤을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 응? 그러니까 현재는 수출 모멘텀의 단기 정점이 3분기. 응? 3분기 이후 요때 이제 정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하고 EPS를 보게 되면 코스피하고 EPS를 계산을 해보면 EPS 쪽의 상승보다 코스피가 사실 올해 못 올랐어. 지수가. 수출이 증가하면서 EPS가 증가, 요 하늘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때는 이 하늘색이 증가하면 주가도 같이 올랐는데 같이 못 올랐어. 이게 뭐? 금투세 영향. 응? 금투세 영향 때문에 수급 구조가 안 좋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응. 다만 왜 이거를 요 도표를 찾아서 제가 여기다 올려놨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지금 오늘 해리스가 토론 우위에 있으니까 실적이 없는 애들도 친환경 실적 없잖아.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별 볼 일 없는 애들도 올라오잖아. 그지? 그 기대감. 응? 지금은 지금 수준 종합주가 지금 2,500포인트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살짝 깨고 있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수출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해도 현재의 코스피는 모멘텀이 부족할 뿐이지 가격 부담 자체는 크지 않아. 그런데 주가는 밸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죠? 수급. 아까 이야기한 이 시장에서 수급을 빼가는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나름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뭐예요? 계속 수급도 없어. 그죠? 글로벌 시장 조종이야. 미국 경기 모멘텀이야. 모멘텀이 크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미국 시장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태까지 시장이 상승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경기가 좋아서 그동안 주가가 올랐냐?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AI 성장성. 그래서 AI 관련 하드웨어의 투자. 그게 이제 더 지속될 거냐? 수익도 안 나는데 수익도 지금 눈에 보이는 수익이 안 잡히는데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의 이 하락의 절대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경기에 대한 부담까지가 같이 가미가 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조정의 주된 원인은 경기 번스라기보다는 그죠? 이 잘 나가는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지금 경기 변수 요인이 걱정을 더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수급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더 해외 시장에 비해서 형편없이 약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거다. 이게 금방 해결되겠냐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죠. 그죠? 반도체 수출 모멘텀 약해지고 있다. 그죠? 그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이지. 이 부분 AI 중심 구조적 투자 게임 체인저 역할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제 초과 공급 우려, 수익화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고용 둔화나 내구재 회복의 의구심. 그러니까 내구재가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 그죠? 가전. 비싼 소비재들. 그런 부분 거기에 반도체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AI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AI도 떨어지지만 그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범용 제품이라고 하는 범용 반도체 이런 쪽은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담까지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AI가 앞으로 향후 성장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그죠?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익이 나는 것들이 보여져야 투자를 더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2, 4분기보다 3분기에 영업 전망치가 후퇴하는 기업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럼 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비실비실한 흐름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져서 반등한다고 뭐예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야 지금. 뭐 이전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 경제에 관련해서 그죠? 우리가 무슨 선진 시장이냐고 개떡 같은 시장인데 그죠? 주가 보면 사실 2007년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를 되게 좋게 봤다고. 그죠? 근데 지금 국내의 주요 기관들 보게 되면 한국의 실질, 잠재 성장률
이게 앞이 캄캄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지? 그래서 지금 2022년 한국이 2000년이나 2022년이나 GDP 순위가 12위 정도 되는데 2013년 가면 13위로 그러면서 2050년 가면 22위, 2075년 가면 24위 계속 내려올 것이다. 왜? 잠재 성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응? 반면에 뭐 일본도 내려오고 유나이티도 미국도 내려올 가능성. 그죠? 오히려 차이나가 올라가고 근데 우리 위 쪽으로 한번 봐보죠. 프랑스,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그죠? 브라질, 이집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보다도 못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놨어. 응? 뭐 저는 골드만삭스 말을 다 믿진 않아. 골드만삭스는 유가나 이런 거에 항상 꼭지 때 더 올라간다리고 저점일 때 더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믿진 않아.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진짜 이대로 가면 그렇게 갈 수 있다. 왜?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미국보다도 못하고 유럽보다도 못하고 그죠? 계속 성장률은 내려가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나 실질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고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합계 출산율 세계 1등 출산율 최저 세계에서 최저 초고령 사회 40% 이상 고령 인구 최고 그죠? 노동도 안 돼 자본 그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해외 자금은 외국계 기업들이 안 들어와 거기에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야 응? 생산도 안 돼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수출이 응? 내수 증진을 불러일으키는 순환적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왜? 우리나라는 뭐예요? 노동의 탄력성도 약해. 거기에다가 뭐예요? 시간당 임금은 계속 올려. 응? 자영업자 주거나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 최고죠? 어? 편의점 사장보다 월급 더 많이 갖고 가는 게 편의점 알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 성장이 있겠냐고. 그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출을 보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면서 중국 우리나라 거 이제 안 써. 응? 그리고 투자는 해외에만 해. 세제 혜택 받는 나라 쪽에. 우리나라에 하려니 규제도 산더미. 그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없어. 탄력근무제도 안 돼. 자를 수도 없어. 그러니 뭐해? 별 볼 일 없고 소비, 부동산만 죽으라고 사대서 그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나라에 대만처럼 그죠? 대만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건 뭡니까? 대만 내에 공장을 지을 데가 없어. 응? TSMC가 해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다른 나라가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야. 물론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있지만 공장을 지을 수 없을 만큼 다 지었어. 공업용수 뭐 이런 거 필요로 하잖아. 그죠? 그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대만은. 그래서 나가는 거하고 우리나라처럼 어려워서 국내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나가는 거하고는 차이지. 이런 후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더 후진 시장으로 갈 수 있는데 금투세만 먼저 시행하자고 이런 개떡 같은 그죠? 이래서 뭐에 구조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들딸들에겐 애들 좀 나라래야 된다고. 경제활동 인구가 너무너무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인구가 없으면 뭐 내수가 없고 그죠? 노인네들만 있으면 어떻게 경제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있겠냐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중후장대한 기업들은 20년 이상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하, 그죠? 철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중국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구조조정 나오기 전까지. 자, 뭐 나머지 부분은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이미 했었던 내용 부분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 미국 고용 보면 임계점에 도달한 건 분명해. 그죠? 왜? 취업재 증가세가 과거 침체 임계점. 여기 이 선을 그는 쪽 이하로 내려가면 침체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근접했잖아. 이제는 서둘러야 된다. FOMC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과감하게 하지 않고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는 뭐예요? 뒷북이지 뒷북. 데이터를 보고 향후에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되는 거다고. 아직까지는 침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 지난번에 국채금리 정상화와 관련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제? 이렇게 장기금리가 높고 단기채금리가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제? 요게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더 높으면 이렇게 플러스권, 낮으면 2년물 금리보다 낮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정상화가 되면 좋은 게 아니고, 그제? 정상화였다가, 그제?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온 이후에 다시 정상화가 될 때 요 회색 부분이 뭐예요? 경기 침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딱 보면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그죠? 26개월 역대 최장 금리 역전이 되면서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었잖아. 이게 정상화가 될 수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 지금 이미 정상화가 됐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정상화되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갔었다라는 게 이전 부분에 뭐에 다 맞았다. 응? 이전 7번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다 맞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맞을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이 장단기 금리 정상화 이후 몇 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 신호가 왔느냐? 91년도에는 10개월 이후에 2001년엔 요때 그죠? 2001년 요때는 3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는 6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고 응? 그다음 우리 요번에는 언제 올 거냐? 그럼 몰라. 그런데 그래서 3회를 하면서 경기 침체, 경기 부담 이 우려가 지금 증폭되는 거라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전 다 맞았지 100%. 그러니까 조심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기 때문에 실적과 구조적 성장 섹터 이쪽으로 가 있는 거고 낙폭과대 반등도 안 하는 거야. 그 조심하는 게 그거야. 압축한 게 가장 확실한 쪽이다라고 보니까 그쪽으로 압축한 거라고. 그런데 요번에는 그죠? 분명히 지금 상태로 가면 경기 침체 요 부분이 진행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다르면은 이전처럼 똑같이 이런 공식이 성립할까 안 할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팬데믹 이후에는 그제 많은 것들이 이 지표의 흐름 부분들이 좀 틀려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흐름하고 똑같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정도는 있어.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팬데믹 전하고 팬데믹 이후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경기 구조라든지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재정 지출의 부분이 틀리고 뭐 해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 맞을까나?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과거 측면으로 보면 경기 부담 요인은 분명히 있다. 거기다 중국은 뭐 주가가 말해주듯이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이 디플레이션 그게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간 중국의 경기 상황이 계속 안 좋다. 이 이야기야.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미국의 내수 경기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잖아. 우리나라 요걸 보기 전에 요게 한번 봐봐. 우리나라 총 수출 중에 68.9%가 중간재고 30.2%가 최종재야. 68.9% 거의 70% 3분의 2가 중간재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대중국에 수출하는 게 81%, 대중국의 비중은 81% 중간재가, 대미는 45%. 그러면 이미 중국과 연관되어 있어서 중간재 쪽이 계속 내려왔었던 거야. 산업재 소재라고 하는 철강, 화학, 조금 넓게 보면 정유라든지, 그죠? 석유 제품 이런 쪽 라인들이. 그런데 미국은 중국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이 45.2%의 중간재 비중이 미국 경기도 다소 흔들리는 그런 구간으로 가면 이쪽 철강, 화공품, 석유 제품 이 중간재 쪽은 어떻게 했냐고 더 안 좋아지지. 그죠? 그래서 그쪽 부분을 피하라고 하는 거고 자본재인 반도체 이것도 영향을 세게 받는다. 자본재인 반도체 쪽도 그게 미국 시장으로 보면 기술주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야. 한국의 대중 무역 수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2018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지. 2019년 거의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중국한테 우리 무역 수지 적자야. 그런데 뭐 중국한테 아쉬울 게 뭐 있어? 다 이로 붙어도 되지. 걔네들한테 무역 흑자를 많이 낼 땐 쫄렸지만 사실. 요번에, 그죠? 요번 특히 8월 부분에도 이 반도체 쪽에서 중국 대중 수출의 압도적 1위가 반도체고, 그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숨통을 터줬기 때문에 반도체, 여전히 대중 무역
수출이 괜찮지만 디스플레이, 자동차, 여타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는 다 뭡니까? 내려오고 있잖아. 이게 바뀔 것 같냐고 여러분들. 안 바뀐다니까? 응? 중국의 기술이 다 따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쳤다고 우리 중간재를 사주겠습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섹터 부분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수가 반등 들어오면 조금 반등 들어오지. 응?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런 흐름은 계속이다. 여러분들 해리스가 되고 트럼프가 되고에 따라서 미국의 산업적인 변화는 있을지언정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에 대한 견제는 똑같아. 응? 누가 더 세냐는 누가 더 견제를 더 세게 할 거냐의 차이 그 정도지 견제를 안 할 리가 전혀 없어. 왜? 미국은 소비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 바뀌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리시오링이라고 자국 내의 공장을 계속 짓게 만드는 쪽에 혈안이 돼 있고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면 일자리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여기서 주춤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처음 얘기한 것처럼 수출이 잘 됐을 때 그죠? 그 수출이 잘 된 나비 효과가 우리 국내 내수 시장에 퍼져야 좋은데 잘 되는 섹터 산업은 자국 내에서 우리가 지금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미국밖에 없다니까. 중국이 이런 기술 격차 다 따라왔어. 그죠? 우리가 수출하던 이런 산업 부분 이거 자기네가 다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려면 가장 압도적으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등 할 수 있는 제품 기술이 월등히 뛰어난 초격차를 벌이는 그런 산업이 있어야 중국이 갖고 가지 우리 물건을. 그런데 여타 그런 쪽이 없잖아. 이제 반도체 하나밖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에 기대할 수출 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마저 중국처럼 대한다. 우리나라 쫄딱 망해. 망해. 아닐 것 같죠? 만약에 미국이 일본 견제하듯이 응? 프라자비 이후 뭐에 일본이 쫄딱 망한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일본을 견제한 만큼 아니지. 지금의 중국 견제하는 만큼만 우리 견제하면 우리는 쫄딱 망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일본이 그죠? 반도체로 막 제조 막 난리 부르스 치면서 호황 맞으면서 그죠? 미국에 대들다가 박살났던 거 아닙니까? 중국도 그 전철 밟고 있는 거고 미국한테. 근데 중국은 원체 땅덩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네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미국하고 싸우면서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인구도 없어. 땅덩어리도 적어. 자원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또 견제를 해? 그럼 박살이지 뭐. 그죠? EU, 유럽 쪽은 각 나라마다 특성마다 틀리니까. 그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좌파에 붙었다 우파에 붙었다 응? 막 이런 쪽이잖아. 그러니까 그쪽 라인은 믿을 수가 없고. 그럼 그 나머지 동남아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정도 있는데 지금 뭐에 경제 성장률 경제 전망 뭐 이런 쪽 라인 보게 되면 2070년 2050년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 뭐 이런 쪽 라인 나라들보다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 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인구 저출산으로 인구 푹푹 감소되는 나라. 양극화의 최고조의 나라. 좌파 우파 분열된 나라. 그죠?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는 조금 틀리지. 그죠? 대만은 TSMC. 그죠? AI 공장 TSMC에 의한 TSMC와 후공정 업체들 이게 전체적으로 AI 특수를 맞으면서 힘을 지금은 뭐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원체 그 비중이 높고 그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 TSMC하고 좀 경쟁력 있게 좀 해가지고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잡잖아 지금. 중국의 저 옛날 구형 반도체 하나 수출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나마 뭐야 하이닉스가 HBM 그거 하면서 좀 반응해 준 거지. 그죠? 그래서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IT 대만의 비중이 크지만 우리나라 IT보다 주가 흐름이 더 양호한 게 그 경쟁에서 밀리니까. 인텔도 그거 제대로 못하니까 박살난 거고. 여튼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중간재 이제 가공 단계별로 봤을 때
이제 대미 수출 증가율과 한국 가공 단계별 대중 수출 증가율을 보자고. 이 중간재가 요 녹색이야. 그죠? 대미 수출도, 그러니까 대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커졌어,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이제 미국이 설비 투자가 줄어드니까. 그제? 그런데 미국은 뭐 그 이연 투자가 다시 생기면 돌아 나올 거니까 그나마 중립적이고, 자본재, 하늘세, 미국에서도 내려오고 있고, 소비재 내려오고 있지, 그죠? 그러면 여기, 야, 너 그 소비재 쪽이 그래도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그랬잖아. 맞아. 근데 소비재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내구 소비재인 부분. 그제? 그러니까 고가의 물건, 가구나. 그죠? 가구. 뭐, 자동차.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소비재 쪽에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싼 쪽 라인. 화장품은 비싼 게 아니잖아. 대중국도 요 근래엔 중간재가 조금 늘어났었어. 그죠? 7, 8월 달에. 자본재도 뭐 좀 증가하다가 내려왔지만 소비재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재도 종류가 많지. 제가 이제 그 큰 것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여튼 요런 가공 단계별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 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거기에 이제 그 수출 품목에 우리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이 자동차. 그죠? 그럼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컴퓨터, 기계, 전력용 기계, 합성 수지. 그죠?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쪽 라인 부분이 그쪽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중 수출이 높은 쪽, 반도체 35.7%, 합성 수지 뭐 이런 쪽 부분 쭉 있는데, 화학, 뭐 석유 제품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이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이런 대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죠? 잘 되는 것도 내려오는데 안 됐던 것들은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 요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뭐 엄청나게 계속 주시장이 떨어져야만 하냐? 그건 아니지, 그지? 중간중간, 그리고 중간중간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흐름 섹터 부분이 더 나으냐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기술주들이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지만, 그죠? 엔비디아가 뭐 이익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러나 절대 영업 이익이 붕괴되지 않는 흐름이면 그래도 다른 쪽보다는 나은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 이야기가 뭐냐?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먼저 빨리 많이 떨어졌다고 뒤늦게 엔비디아가 내려온다 해서, 그죠? 앞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좋고 엔비디아가 더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왜? 더 좋고 영업이익이 나니까 내려온 엔비디아 1등까지 내려올 정도로 그 섹터의 모멘텀이 희석됐다는 거지, 그 기업 자체의 순위가 바뀌는 건 아니야. 실적이 안 좋은데도 AI 성장성 때문에 올라오고 그 바람을 타서 같이 따라 올라왔던 애들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다시 올라오려면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올라와야지. 그죠? 엔비디아가 올라오든 아니면 그 엔비디아를 대항해서 AI 칩,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AI 칩을, AI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등장해야 그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올라오지. 그죠?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계속 가장 좋은 AI 가속기를 계속 만드는 흐름으로 가고 경쟁자가 없다면 또다시 올라오는 건 엔비디아겠지.